정남의 동업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순자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순자와 정남의 친밀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씨가 보시면 어떨까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남자는 섬뜩하게 웃으며 협박을 계속했어요. 제목은 식물인간 남편 두고 바람핀 아내 정도로 할까요? 순자는 절망했어요. 정남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순자는 마당에서 고구마를 삶으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즘 들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안에서는 남편 명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10년째 그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명수 씨, 약 시간이에요. 순자가 방에 들어서자 명수는 늘 그렇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호흡이 고른 것 같았거든요. 마치 깊이 잠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을 떠먹이려는 순간 명수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남이었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정남이 명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다니? 여보세요? 아, 순자 씨. 실수했네요. 명수 형 번호로 걸었나 봐요. 정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중학교 동창이자 5년 전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워서요. 순자는 명수를 슬쩍 보았어요. 여전히 조용했지만 왠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명수 돌봐야 해서 1시간만요. 제발요. 정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집에만 갇혀 살았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전화를 끊고 보니 명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여보, 깼어요? 하지만 명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순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집을 나섰어요. 정남과의 만남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자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거든요. 순자 씨,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혼자서 어떻게 버텨내시는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가끔은 본인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해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명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베개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놓았나?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꾸었어요. 명수가 일어나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꿈속에서 명수가 물었을 때 순자는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명수의 방을 들여다보니 그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명수가 자신의 외출을 알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며칠 후 정남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어느새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순자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내 잃고 나서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정남의 고백에 순자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명수를 보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정남과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어요. 명수의 병간호 얘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때로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요. 저도 사람인데. 순자 씨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순자 씨 행복도 생각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평소처럼 명수에게 저녁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침대 옆 협탁을 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순자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자신과 정남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바로 오늘 오후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걸 녹음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녹음 파일이 여러 개라는 사실이었어요. 지난주 대화, 지지난주 대화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순자는 명수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남편.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혹시 이거 당신이? 명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명수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순자는 녹음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최신형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서 특정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제품이었어요. 정남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정남의 대화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녹음기 옆에서 발견한 쪽지였습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명수의 글씨체였어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명수가 언제부터 의식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보, 정말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명수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어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연기를 하고 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의 간병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태석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앉아서 얘기해요. 태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명수의 통장에서 정남에게 여러 번 송금된 기록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정남 씨한테 빌려준 돈이야. 아빠 통장에서요? 엄마 통장도 아니고. 순자는 당황했어요. 사실 정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었지만 자신의 통장에서 이체한 줄 알았거든요. 아마 실수였을 거야. 엄마, 이것만이 아니에요. 태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간병비 신청서였습니다. 엄마가 신청한 간병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어요.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난 정직하게 보험회사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누군가 신고했대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는 걸까요? 혹시 정남 아저씨랑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태석의 질문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친구야. 중학교 동창이고. 엄마, 솔직히 말해요. 요즘 엄마 달라졌어요. 표정도 목소리도 뭔가 생기가 돌았달까? 순자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태석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정남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활력을 주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아빠가 이런 상태인데 그때 명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순자와 태석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명수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손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컵을 떨어뜨린 걸까요? 태석이 의아해했어요. 명수는 10년 동안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순자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명수가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빠, 혹시 들리세요? 태석이 명수에게 말을 걸었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수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태석이 돌아간 후 순자는 명수 곁에 앉았어요. 여보, 정말 모르는 거죠? 내가 정남 씨랑. 명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확신했어요. 명수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순자는 정남을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남 씨, 우리 관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석이가 그리고 명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녹음기와 쪽지 이야기를 했어요. 정남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명수 형이 정말로 네,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정남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순자 씨, 사실 저도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가요? 요즘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남은 주저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와의 관계를 정리해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요. 번호도 차단되어 있고 순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명수가 보낸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정남 씨, 혹시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요? 정남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적극적이었달까? 순자의 추궁에 정남은 결국 고백했어요.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뭐가요? 순자 씨를 다시 만난 것 의도적이었어요. 정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순자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졸업했죠.
그 후로 계속 순자 씨를 잊을 수 없었어요. 순자는 충격받았어요. 그럼 아내는? 아내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 순자 씨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그럼 우리 만남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아니에요. 순자 씨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정남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남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순자 씨,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어요. 정남이 뒤따라왔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집에 돌아오자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순자에게 영장을 보여주었어요. 간병비 부정수급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순자는 황당했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순자 명의로 허위 서류가 제출되었고 과다한 간병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고자가 태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왜 아들이 저를 신고했죠?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아들분이 우연히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정남 씨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순자는 정신이 혼미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정남이 순자에게 준 돈은 사실 명수의 통장에서 빼낸 것이었어요. 정남이 어떤 방법으로든 계좌 정보를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간병비 신청서도 정남이 대신 작성해 준 것이었는데 거기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남 씨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금을 노린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순자는 무너졌어요. 정남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신뢰,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태석이 경찰서로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태석아, 엄마가 정말 모르고 한 일이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남이라는 사람이 태석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정남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어요. 홀로 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뒤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엄마가 3번째 피해자예요. 순자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순자는 명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명수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야. 명수가 말을 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언제부터? 3개월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명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그럼 왜 그동안 모른 척? 명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정남이라는 놈이 뭔 놈인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명수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정남의 정체를 조사했어. 사립탐정에게 의뢰해서
파일에는 정남의 과거 범행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야. 이미 2명의 여자를 속였어. 순자는 경악했어요. 그럼 당신이 신고를? 아니야. 태석이가 한 거야. 내가 증거를 줬어. 명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당신을 미끼로 쓴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당신이 날 보호해 준 거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바람핀 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웠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을 너무 오래 혼자 두었어. 명수는 의사의 도움으로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기적적으로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뇌 활동을 유지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근육이 완전히 위축되는데 명수 씨는 혼자서라도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해오신 것 같아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건가요? 여보, 정말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명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밤에 당신이 잠들면 조금씩 팔다리를 움직였어. 완전히 못 쓰게 될까봐 무서웠거든. 그럼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정남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너무 일찍 깨어났다고 하면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 순자는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병행하면 6개월 안에 보행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1년 후에는 지팡이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꾸준한 재활이 필요해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요. 그날부터 부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차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은 5분이나 서 있었어요. 명수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순자는 함께 기뻐했어요. 무엇보다 명수의 정신력이 놀라웠어요. 10년간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지가 강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요? 당신 때문이야. 다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서. 재활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명수는 순자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고, 순자는 남편의 강인함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명수가 처음으로 보행기를 사용해서 몇 걸음 걸었어요. 여보, 봐요. 걷고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나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야. 재활치료사도 명수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가족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순자와 명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련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명수의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정남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정남은 순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협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비밀 녹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 명수 씨가 모르는 것들 말이에요. 순자는 편지를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남이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려 한다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의 핸드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순자와 정남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각도상 마치 연인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이 영상을 명수에게 보여줄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선택은 당신 몫이야. 순자는 공포에 떨었어요. 정남이 감옥에서도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니. 명수에게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남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남의 악랄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순자가 일하는 주간보호센터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라는 직원이 과거 불륜을 저질렀고 현재도 범죄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센터장은 순자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 혹시 이런 제보가 사실인가요? 순자는 억울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거든요. 센터장님, 저는 피해자예요. 속은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불안해하시면 결국 순자는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정남의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집 앞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륜녀 순자 OUT. 이웃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남이 어떤 방법으로든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남의 동업자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남이 형이 부탁해서 왔어요. 남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순자와 정남의 더 친밀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씨가 보시면 어떨까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당신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정남이 형 석방을 위해 증언을 번복하세요. 그럼 이 모든 게 사라질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정남은 범죄자예요. 그래도 순자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배신당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죠. 남자는 협박을 계속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제목은 식물인간 남편 두고 바람 핀 아내 정도로 할까요? 순자는 절망했어요. 정남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가고 난 후 순자는 명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활 운동으로 지친 명수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정남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 해요. 그 순간 명수가 눈을 떴어요. 다 들었어. 여보, 언제부터 깨어 있었어요? 방금부터. 순자야, 걱정하지 마.
명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남이 그런 놈인 줄 진작 알았어.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뒀거든. 명수는 침대 밑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정남의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했어. 그들도 비슷한 협박을 받았대. 파일에는 정남의 체계적인 범죄 패턴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면 정남의 형량이 더 늘어날 거야. 순자는 놀랐어요. 그럼 형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야. 정남 같은 놈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용 못하게 막는 거야. 다음 날 명수와 순자는 함께 검찰청에 갔어요. 휠체어에 앉은 명수가 직접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정남이 지금도 구치소에서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명수가 준비한 자료에 놀랐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남 같은 악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며칠 후 재판에서 정남은 추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협박과 증거인멸 시도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정남은 순자를 노려보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순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명수가 옆에 있었고 정의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정남 씨,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남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비로소 악몽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수가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이번에는 정말로요. 순자는 명수의 휠체어를 밀며 웃었어요. 폭풍우 같은 시련이 지나가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남의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순자의 일상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주간보호센터는 복직을 허락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명수의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순자 씨래요. 남편이 식물인간인데 바람핀. 쯧쯧, 어떻게 그런 일을. 순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명수는 참지 못했습니다. 잠깐요. 명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행기를 잡고 간호사들에게 다가갔어요. 제 아내에 대해 뭐라고 하셨죠? 간호사들은 당황했어요. 명수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놀랐거든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들은 건지. 제 아내는 1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천사예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피해를 본 것뿐이에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명수의 당당한 모습에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태석이 미영과 함께 찾아왔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석은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정남의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기사였습니다. 연쇄 사기범 정남, 홀로 된 여성들 노린 보험 사기로 7년형. 기사에는 정남의 체계적인 범행 과정과 함께 순자가 피해자라는 내용도 명확히 나와 있었어요.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엄마가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졌으니까.
미영도 덧붙였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처음부터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순자는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괜찮아. 너희들도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아빠 재활도 도와드리고. 태석이 명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엄마를 지키셨어요? 명수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야지. 그게 남편의 역할이니까. 며칠 후 주간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센터장이 직접 사과하며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했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진실을 알았어요.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 다른 가족분들도 순자 씨가 돌아오시길 원하세요. 순자 씨 같은 분이 있어야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거든요. 순자가 센터에 복직한 첫날, 동료들과 이용자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순자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선생님 없는 동안 센터가 어수선했어요. 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보람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요즘 어머님 상태 어떠세요? 순자 선생님,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내셨어요? 순자는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저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순자의 말에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네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명수가 혼자서 보행기로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여보, 혼자서 그러면 위험해요. 괜찮아. 이제 꽤 안정적이야. 명수는 보행기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랑의 힘이야. 순자와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거야.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명수는 지팡이를 짚고 순자는 그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우리가 신혼 때 이 길을 자주 걸었죠? 그래.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리 것인 줄 알았지. 지금은 어때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지금이 더 좋아.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 이웃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어요. 명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다시 걸으시다니. 순자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내조의 여왕이세요. 예전의 따뜻한 동네 분위기가 되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명수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자야,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끝까지 믿어줘서. 창밖으로는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달처럼 그들의 사랑도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빛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은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참고 견디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마음이었어요. 명수와 순자가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순자와 명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후회 없이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각오였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